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가 어제부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두 전문가가 하루 동안의 수익률을 겨루는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두 전문가가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겨룹니다.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전문가의 종목 대결 오늘도 재미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서는 12시부터죠. 여러분들의 종목을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1대1 맞춤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그리고 추가적인 궁금증들 자세히 풀어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그간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오늘 보합권 내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황 소식 자세히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노동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국내 시장 뚜렷한 모멘텀 없이 방향성 탐색에 주력하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포인트 상승한 179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장 초반 1796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1800선 고지를 얼마 남겨두지 못하고 다시 하락 반전하는 등 오늘 1800선 저항선에 강력하게 부딪히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121억 원 사고 있고요. 이보다 더 많은 물량, 외국인이 87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상승 탄력에 힘이 붙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개인이 17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코스닥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약보합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0.3포인트 하락한 48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84포인트로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도가 증가한 가운데 기관도 장중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약보합으로 움직인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방향성 탐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22억 원 팔고 있고요.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기관이 34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6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닷새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현재 3원 60전 상승한 117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나흘 연속 하락한 데 따른 부담감과 함께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강화되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174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117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1170원을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이 보이는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치면서 최대 철강 생산 업체인 허베이성에서 어제 철강 생산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철강 금속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포스코 강판 모두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2.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하이스코도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주에 이어서 비철 금속주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반등했다는 소식에 원자재 관련주가 강세인데요. 고려안과 서원, 이구 산업이 모두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창도 5% 급등하고 있고요. 비엔제 스틸도 4.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철도주가 5거래일 사이에 15%나 급등하면서 오늘장에서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다 수도권 GTS 사업의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제기가 9%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아TI가 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GI블루와 삼연철강이 5%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폰4의 공식 출시 날짜가 오는 10일로 다가오면서 스마트폰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미텔이 1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린스프리트와 디지털오션, 디지털아리아 모두 6%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유비밸럭스도 5%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포스코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4.6% 이상 오르면서 50만 5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 문제로 철강 생산량을 줄이면서 유통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오늘 철강 금속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에서도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철강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11거래일 동안 40만 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모처럼 반등을 시도하면서 50만 원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뚜렷한 방향성 찾지 못하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호주에서 1시 30분 구간에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어떠한 코멘트가 나올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 잘 대응하시면서 오늘장, 오후장 대응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일부에 출연하셨던 두 전문가님의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승하셨을까요? 어제 김도영 연구원님께서 INC로 0%, 손실도 수익도 없었고요. 반면 박성희 연구원님은 젠백스로 마이너스 0.7%의 손실을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손실이 없으신 김도영 연구원님 승리하셨습니다. 김도영 연구원님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가 1169님 그리고 7912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정은성 팀장님과 김승일 연구원님 나오셨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그리고 어제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김도영 팀장님께서 자신 없어 하셨는데 오히려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이 이겼죠. 박성일 연구원님이 내주셨던 젠백스가 마이너스 0.7% 수익이 나왔고요. 김도영 팀장님께도 주셨던 INC가 0% 수익도 없었고 또 손실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셨네요. 재미가 없었죠. 시원한 상승을 오늘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시간에서 데일리 종목 배틀을 펼쳐주실 전문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VS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고요.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김승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김승일 연구원님 오늘 처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종목 설명에 앞서서 데일리 종목 배틀의 규칙을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께서 제 양옆에 앉아 계시고요. 각각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의 현재가부터 오늘 종가까지 오후 3시까지의 가격을 정해서 어떤 분이 승리를 거두실지를 정하게 되는 그런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두 분께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을 겨루게 되실지 화면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현대하이스코를 들고 나오셨고요. 김승일 연구원님께서 서원 들고 나오셨습니다. 서원 대 현대하이스코, 현대하이스코 대 서원 두 종목에 어떤 종목이 승리하게 될지를 잘 지켜보게 될 텐데요. 매수할 가격을 정해야겠죠. 먼저 현대하이스코 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현재가가 21,100원이네요.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21,100원에서 매수가를 결정했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서원인데요. 비철금속 관련주죠. 3,400원입니다. 어제보다 5%나 벌써 급등해 있습니다. 3,400원 오늘의 매수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두 분 다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구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데일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머지 전문가들 총 8분께서는 이 두 종목을 어떤 종목이 더 강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저희가 집계를 해봤거든요. 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더 강할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현대하이스코와 김승일 연구원님의 서원. 예.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만 보면 현대하이스코가 이겼네요. 5분께서 동그라미를 주셨고요. 김승일 연구원님의 서원에 3분께서 찬성표를 주셨습니다. 자,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 오늘 철강주가 오르면서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지지가 지금 데일리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좀 주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매수세가 어느 쪽으로 몰리냐가 이제 승패의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자금이 몰리는 쪽이 아무래도 중국발 수혜가 나타나면서 지금 철강주 중심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강주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선도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상태에서 따라잡기가 좀 곤란한 상태이고, 물론 지금 현재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작게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대 하이스코라,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무겁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등락폭이 현대하이스코어보다 좀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현대하이스코어의 주가의 등락률을 오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현대하이스코어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좀 매수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 좀 연계되고 있습니다. 단분기 3분기 수익성 하락 우려가 지금 8월 초에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3분기 어떤 수익성 악화 우려는 지금 주가에 거의 다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세적인 상승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현대 기아차라는 든든한 어떤 뭐 백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은 결국 이제 현대 하이스코어에서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좀 용이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는 2만원 선이 하나의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2만원 선을 무난히 돌파한 이후에 지금 2만원 선의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 팀장님. 네. 현대하이스코어 같은 경우에 어제보다 1% 넘게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부터 4%를 넘겼었거든요. 네. 현재 우리가 매수하게 된 가격이 3.6% 급등 상태입니다. 네. 이보다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오늘 장에서? 글쎄요, 뭐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차트를 잠시 보면은 아무래도 데일리 종목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시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분봉으로 아침에 갭을 띄운 이후에 상승을 했거든요. 이후에 조정이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분봉에 이 분봉 즉 상승폭의 반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을 했다는 거죠. 충분히 물량을 일정 부분 소화하고 데일리에서요. 지금 현재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루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3번의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번 나왔고 지금 이제 2번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잘 살펴보면은 가는 종목이 가거든요. 아침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경우가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시장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 네. 5분의 전문가께서 현대하이스코어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하이스코어의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현대하이스코어의 목표가는 아무래도 단기, 즉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일단 크게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짧은 추익 수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상보다는 좀 크게 21,5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는데 21,500원이라 그런다면 아무래도 직전 고점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목표 단가는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모레까지 이어진다 그런다면은 21,500원까지 목표 단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19,000원을 설정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19,000원을 설정해 드린 이유는 19,000원에서 지금 이동 평균선이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 하나의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18,000원 또는 17,000원까지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목을 폭은 좀 길게 가져가되 손절은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단타 매매, 급등주 매매에 강하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 데일리 배틀 종목의 승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예. 상대편 종목도 나쁜 종목이 일단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승리를 기대하기보다는 두 종목 다 뭐 건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김승일 연구원님의 종목 서원 보겠습니다. 최근에 구리 또 여러 가지 비철금속주가 오르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서원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이기 하나이긴 한데요. 오늘 철강주가 강한 데 비하면 조금은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장 시작하고 1시간도 채 안 돼서 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왜 어떤 이유로 들고 나오셨는지 살펴보죠. 오늘 다소 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자리가 굉장히 좀 이상적인 모습이어서 오늘 아침에 그 데일리 종목으로 한 1%대 제가 언급을 좀 하고 이 자리에 왔었는데 오늘 사이에 지금 현재 한 6% 정도까지 주가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종목은 뭐 동학금 제품을 좀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기 회복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의 그런 철강 수요의 증가가 계속해서 따라와주고 있고요. 이런 철강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고학정을 미리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대한 그런 타이트한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이런 빛을 관련 금속주 중에서 가장 좀 대장인 풍산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산이 예.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만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등주인 그런 고려아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려아연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추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빛을 관련 금속주들의 매기의 확산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종목에 대한 그런 관심은 계속해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난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 3월달, 4월달, 5월달에 이런 지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런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급등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구리 쪽에서의 그런 수요 회복이 나타나주면서 이러한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이제 막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데일리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었고요. 한 3,4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해보신다면 데일리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의 관점이시라면 손절은 마이너스 2% 정도로 좀 잡고요. 단기적으로 한 6%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약간 중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충분히 한 4,000원 부근까지도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데일리 종목 배틀이 겨뤄지는 이 두 종목은 절대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께서 수익률을 겨루기 위해서 배틀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김승일 연구원님께서 좀 전에 이제 오늘 운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매수가 3,400원보다도 현재 한 20원 정도가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는 모르죠.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장중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자, 막판 가서 젠백스 같은 백신 제약 관련주가 일제히 빠졌었거든요. 이 두 종목의 흐름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승일 연구원님께 먼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현대아이스코 오늘 정은성 팀장님께서 들고 나오셨는데 철강주가 강하고 역시 현대아이스코 오릅니다. 오늘 장 들고 나오길 참 잘한 종목이라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종목을 탁월하게 잘 짚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그 중국에서의 그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었고요. 하반기에 지금 아반떼 MD 그 출시가 있었고 다음 달에 그랜저 HG의 그런 출시가 있으면서 이런 철강 쪽의 그런 수요 증가가 좀 따라와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철강 가격과 최근에 철강스가의 그런 가격 스프레드의 차이를 좀 보았을 시에 이러한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약간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전고점을 넘는 시세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원보다는 탁월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정은석 팀장님. 네. 그렇다면 서원이 더 강할까요, 오늘? 글쎄요, 서원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어떤 수준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오늘 급격한 5% 이상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동평균선을 지금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걸 과연 단기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물론 뭐 데일리 종목이라고 데일리 종목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최근에 비철금속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누적된 상태에서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은 우리가 좀 표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종목 자체는 좋은 종목입니다. 아침에 만약에 우리가 9시에 시작을 했다 그런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은삼 팀장님의 의견은 지금 서원이는 5.7%나 급등에 있는 상태인데 오후장 들어서 이보다 더 오르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오늘의 종목 배틀, 데일리 종목 배틀의 두 종목은 정 팀장님의 현대아이스코 그리고 김승일 연구원
이상권님의 서원이었습니다. 종목의 흐름은 다시 한번 조금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겨루는 전문가들의 종목은 수익률을 겨루기 위한 배틀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겠고요. 다만 오늘 장에서 수익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분께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맞추신 분들께는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일증권경제연구소에서 출판되고 있는 책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법이라는 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는 번호고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께 상담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드릴게요. 먼저 동아제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아제약은 3964님께서 사셨고 134,500원에 25% 갖고 계십니다. 134,500원에 25%.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보내셨고요. 다음은 현대IT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IT를 1,205원에 25% 갖고 계신데요. 2225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현대I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태네요. 네, 일단 동아제약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동아제약이 최근에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에 11만 원대 주가가 14만 5천 원대까지 단기 급등을 했었는데 단기 급등을 했던 이유가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아무래도 동아제약은 국내 넘버원 제약사인데 사실은 2분기에는 매출의 1위 자리를 녹십자에게 뺏겼거든요. 뺏겼다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견조한 어떤 실적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해외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최근 상승을 했었는데 전일 어제였죠. 지난 주말에 이제 일본의 슈퍼박테리아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한 이후에 지금 이제 투신권에 차익 실은 매물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흐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 그런다면 1.52%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은 전일 장대 음봉에 비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의 흐름이 결코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동아제약이 134,500원이 매수 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매수 단가가 높은 것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목표 단가는 일단 한번 전고점, 즉 14만 5천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13만 원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손절로 대응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손절이라 그런다면은 지난 6월 달에 단기 고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정을 받았을 때 어제와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13만 원에서 딱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13만 원을 지지하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3만 원을 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만 5천 원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14만 원을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동아제약 봤고요. 이어서 현대IT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현대IT 사실은 작년 연말이라든가 올해 연초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주식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3D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예. 사실 3D 관련주가 부각이 되면서 여기서 흔히 이야기하는 대박이 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손실을 좀 많이 기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지금 보내주신 2225님은 손실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3D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연말 이후 올해 연초에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장성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소외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단기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손실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일단 최근의 움직임의 수급적인 요인을 살펴본다 그런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이 주가의 어떤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쯤이면 이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폭이 많이 확대된 상태지만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가지고 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순수한 외국인들의 매수세인지 아니면은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결국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은 손실폭이 많이 확대됐지만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단가는 1차적으로 일단 8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목표 단가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분께서 나는 손실을 안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욕심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800원대가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다시 1000원대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만은 일단 800원대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현대IT 같은 종목 지금 팔아라 해도 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손실이 굉장히 큰데 목표 주가를 한 800원 정도 보고 지금이 바닥 수준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길게 가져가 본다면 8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투자, 다음에는 꼭 수익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생일 연구원님께 두 종목을 드립니다. 상보와 평화전공이 들어와 있는데요. 상보는 1,700원에 50% 사셨다고 365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문자 남기셨고요. 평화전공은 12,65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2517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목표가 알고 싶고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오늘 장에서도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봐주세요. 네, 우선 상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는 주로 강학필름이나 윈도우 필름 쪽을 제조해서 그렇게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 LCD와 LED 쪽에서의 그런 매출 확대가 계속해서 좀 나타났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으로는 굉장히 호전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여러 가지 전방 산업의 그런 호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 좀 재무를 살펴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재무에서 그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했었고요. 이쪽 설비 투자를 한 게 아직까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상보 같은 경우 한번 기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일 연속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따라와주고 있고 오늘 소폭의 약세를 좀 기록해주고 있는데 지금의 전반적인 모습은 상승하고 있는 이 5일선에서 직전의 그런 매물을 적극적으로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그런 눌림목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동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TV를 좀 알아보시면은 화질의 개선이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LCD나 LED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학필름이 한 장이 좀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화질의 개선이 굉장히 좀 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럼 강학필름이 2장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그런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동종목이 특히 LG 쪽과 굉장히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하반기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불거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오늘 좀 눌림목의 자리로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약간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겨져 있어 1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상보 12,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평화전공도 평화전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전공은 굉장히 하반기에 긍정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올해 그 상반기 때는 기아차가 K5나 K7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따라와 주었었고요. 이 평화전공은 일단 그 매출처를 좀 살펴보면은 기아차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은 한 5%인 것에 좀 감안을 해보고 현대차는 한 40%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차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현대차에서 아반떼 MD가 좀 출시가 되었고요. 이러한 쪽에 대해서 판매가 급격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그랜저 HG 출시를 앞두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의 판매율이 일정 부분 좀 감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 쪽을 살펴보니까 판매율이 한 15% 정도 좀 감소를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 차들은 한 20% 정도, 그러면 미국의 그런 GM 같은 경우에는 판매율이 한 25% 정도 하락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굉장히 좀 선방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어떤 동종목에 대한 그 수급이 굉장히 좀 이상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어떤 직전의 그 박스권 상단에 대한 그런 저항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적인 매수세의 유입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이런 빈번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 전까지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의 극대화 전략을 노리시는 조건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두 종목 상담을 해봤습니다. 1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좀 전에 두 전문가께서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 들고 나온 그 두 종목 현재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오늘 현대 하이스쿨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김생일 연구원님께서는 서원을 말씀하셨는데요. 현대 하이스쿨부터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저희가 21,100원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22,250원으로 4.3% 어제보다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850원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은 서원 보겠습니다. 김생일 연구원님의 서원입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3,400원이었는데 현재 555원이나 올라와 있네요. 3,455원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두 분께서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막상 막하죠. 어떤 분이 오늘의 수익을 거두게 되실지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일부에 벌이는 데일리 종목 배틀은 전문가들의 수익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설사 나는 손실을 감안하고라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작은 돈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맞겠고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부가 아니라 2부에서 주어지는 위클리 종목 배틀에서 나온 종목을 사보시는 게 리스크 차원에서는 좀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